지금 치솟다 못해서 불이 타고 있는 서울 집값입니다. 이게 마치 4, 5년 전 문재인 정부 때처럼 될 것 같은 조짐,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과열 양상이 분명하니까 일단 오늘 정부가 초강경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로 비싸게 사고 팔겠다는 걸 굳이 압박해가지고 힘들여 낮출 필요 있습니까?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 무차별한 정책금융 지원과 같은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제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핵심 정책은 이런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하고 실제로 살기 위한 안과 아니면 대출을 제한하겠다. 이 두 가지. 특히 6억 원의 대출을 조이는 게 오늘 장윤주 변호사 핵심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초강력 대책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반응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대출을 제한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앞서 나왔던 정부들의 대책보다도 훨씬 더 강경한 대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좀 관망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또 긴장하는 그런 분위기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부동산 가격, 특히 수도권과 서울의 부동산 가격들이 너무 오르고 있는 추세고 예. 말 그대로 불장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뭐 마포나 성수 같은 데는 지금 굉장히 상승폭이 높아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된 대책이 나온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일괄적으로 제한됐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강력한 규제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 또 강력한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안정화가 될지 이런 부분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억으로 묶어두고 아무리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은행에서 끌어오더라도 6억을 넘을 수는 없다. 그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는 나중 문제고 실거주 목적의 대출은 제한한다고 하는데 이게 부동산을 이제 규제를 하기 위한 부동산을 좀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세금을 많이 매기거나 혹은 공급을 늘리거나 대출을 옥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딱 하나만 선택했어요. 대출을 옥죄는 거. 근데 이제 그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사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이기 때문에 여러 언론에서도 여기 이재명표 혹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대통령실이 기자들과 문답 중에는 이건 대통령실 정책이 아니라 그냥 금융이나 정부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지금 밝힌 바에 따르면 이거는 우리와 어떤 논의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건 대통령실과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정책은 정말 초강력 대책입니다. 이거는 지금 금융위원회가 주도해서 했다는 것인데 물론 금융위원회는 아직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환 위원장이 맡고 있어요. 예. 자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지만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거 우리하고 상의된 우리 정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어느 정부의 정책이죠? 그러니까 구 윤석열 정부의 정책인가요?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금 첫 주택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어떤 식이든지 지금 책임을 지고 왜냐하면 정책실장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실하고 상의를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분명히 이런 중요한 특히 이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지금 많은 어떤 이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거는 사실은 거의 지금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만들면서 지금 대통령실하고는 상의가 없었다? 그럼 동의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반대한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정책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 이어서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집값이 급등하니까 예. 지금 총량 대책을 했고 이거는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금융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국민들이 신뢰를 할까요? 그러니까 좀 더 대통령실이 정책에 대한 좀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강주영 대변인은 어떤 취지로 얘기를 해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는지 저도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좀 더 방송 끝나고도 좀 스터디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른바 마영성 중에 마포구와 성동구의 여기 이른바 구평이라고 하는 84제곱미터가 21억, 여기는 27억 가까이 됐고 강동구의 아파트도 59제곱미터 기준으로 15억.
일단 신고가라는 게 가장 그 해당 지역의 평형수 제곱미터 순으로 가장 높은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취임 후에 했는데 그 아까 박성민 소장님 그러면 다시 되짚어 보면 금융위가 이 주택담보대출 6억으로 묶어두는 6억까지만 대출해주겠다는 이 초강력 대책을 대통령실에 보고도 안 하고 내놨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제 대변인실 명의로 공지가 나왔는데요. 이제 브리핑하고 나서 이제 그때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 관련해 가지고 예. 대통령실은 이 부처의 현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아예 소통이 없이 정책이 나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다만 이제 어떤 이 정부가 정책을 내놓음에 있어서 뭐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먼저 제안한 아이디어였는지 혹은 정부 부처에서 어떤 시장의 흐름이 심상치 않으니 예.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주도권을 갖고 내놓은 아이디어인지 여기서 해석하는 데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어떤 대통령실과의 사실은 소통과 협의 없이 대책이 나가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질문을 때문에 드렸는데.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예. 대통령실 대변인실 명의의 어떤 공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어떤 뭐 소통과 협의가 없이 대책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왜 제가 재차 박성민 소장님께도 질문을 드렸냐면 이게 6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에 근데 이 집은 진짜 비싸긴 하네요. 강남에 아파트 30억짜리를 살려면 뭐 주담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많게 14억 받으면 뭐 하루 이자만 갚아도 6,700만 원 되지만 어쨌든 본인이 갚을 능력만 있다면 본인 돈 16억과 대출 받아서 살 수가 있는데 당장 내일부터는 30억 아파트는 24억이 없으면 못 사요. 6억을 이상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일단 뭐 현실적이지 좀 않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 숫자를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단은 그게 대통령실이 주어든 금융이든 일단 시작부터 초강경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냐? 아마 문재인 정부 때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해지는 그 시점부터 사람들이 좀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시장에서는 좀 반응이 있었어 실제로. 왜냐하면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여러 얘기 때문에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도 뭐 안 오른 건 아니지만 특히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올랐고 윤석열 정부는 뭐 이걸 뭐 비교하자면 문재인 정부 때 워낙 올랐기 때문에 윤 정부 좀 떨어진 부분도 있는데 김경 대변인 진성준 의원 얘기는 최근의 집값은 오세훈 시장의 토어제 실패 혹은 윤석열 정부의 공급 실패 이걸 얘기를 여당에서 했었거든요. 좋은 것들은 본인들이 다 잘했고 못한 거는 전 정부 탓이고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 장 탓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정부 부양책이 뭡니까? 돈을 푼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을 마중물로 역할을 해서 민생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좋은 취지지만 사실상 시중이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습니까? 물건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오르는 거 아닙니까? 돈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진보 정권이 부동산 잡겠다 했지만 잡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어떤 원리를 무시한 채 세금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수요를 부러뜨리는 반시장 정책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적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서도 분명히 이 들썩이는 물가에 있어서 주식도 오르지만 부동산이 오른다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신도시 4기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도시 3기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외곽에 많이 신도시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집을 짓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재건축과 재건축,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근원을 따져본다면 박원순 서울시장 때
충분히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돼서 서울 쪽에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못 해준 부분이 쌓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이제 사실 책임 소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뭐 쭉 뭐 조선시대부터 올라갈 수도 있어서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어쨌든 정부가 내놓은 이 주담대 대출은 딱 6억까지만, 뭐 6억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긴 합니다만 6억이라는 이 규제, 이게 집값을 일단 서울 지역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위까지 만나봤습니다.